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굉장히 좀 바빴어요. 교육도 하러 다니고, 그 외에 상당히 개인적인 일도 있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큰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5개 종목을 조금 분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전선과 함께 오르비텍, 그 다음에 LG화학이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반등에 나오게 되면서 4%대 상승, 12%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KMW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4%대 수익 중에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29%,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9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안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또 포함을 해놨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고, 차바이오텍이 목표가를 돌려냈죠. 그러면서 수익이 25%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엔텍은 이전에 수익을 줄였죠. 비중 축소를 2번을 했는데, 오늘 우진엔텍을 조금 자세하게 들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만도 59,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6만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한섬,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게 보이고 있고요. 서진시스템은 ESS 관련주죠. 그리고 LGCNS를 12월 4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누가 이거 언제 추천했다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바이오텍을 10월 27일 날 첨생법 수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1월 10일 날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왜 살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HL만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들이 다 뉴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매매 타이밍도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하라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미래컴퍼니도 역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HL만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6만원으로 상향했는데 6만원 도달을 했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4일 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LGCNS 타이밍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CNS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있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59,600원에서 6만원 사이 자율매매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종목들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기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자면 여기에 더북이라고 있죠. 더북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스마트폰 버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료 신청 링크를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무료 공식, 주식 공식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5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5종목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갖고 이거 다시 한번 줄일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광산업체는 내년에 이 리튬이 3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리튬 관련주 하면 뭐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메리칸 리튬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아메리카 리튬. 그 다음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엘버말이죠. 엘버말. 근데 엘버말도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0만 원은 다시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만 원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어차피 내년에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라고 해야 되겠죠. 12월 10일 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10만 원을 뛰어넘고 안착을 한다. 안착을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10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걸 안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착. 이렇게 안착을 할 경우 주가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주봉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목표가로 13만 원대까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나 뭐 이런 쪽에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로지 전기차 수요만 늘어날 것이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특히 미국이죠. 내연기관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연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연기관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연비가 조금 안 좋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 전기차 타시겠어요? 내연기관 타시겠어요? 당연히 2천만 원이 싼 내연기관을 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악재는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2차 전지가 전기차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장 동력이 뭐냐? 로봇입니다. 로봇이 그냥 움직일까요? 아니죠. 여기도 배터리가 필요하죠. 아니면 배터리가 없다면 우리는 전기선을 끌었을 수밖에 없는데 전기선 말이 안 되죠. 뭐 가정용 로봇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체 충전을 하는 거지. 그 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쓰일까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배터리는 2차 전지 외에 로봇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로봇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로봇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옵티머스에서 테슬라죠. 옵티머스 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2차 전지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내년이 13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 충분하다.
참고로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 연말은 아닌 겁니다. 내년 연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가 얼마나 빨리 출시를 하고 거기에 배터리가 어디께 쓰이냐에 따라서 국내 모멘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진엔텍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전이 AI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다가 AI 거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이때 했고요. 이때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때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 지지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가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내일의 경우 12월 8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월요일날 조정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싼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6,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을 뭐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AI에서 젠슨 왕이 얘기했던 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의 다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원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원전이 없으면 AI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도 겨울이지만 미국도 지금 겨울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모든 전기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지금 너무 춥게 되면 전력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AI 플러스 겨울철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진엔텍의 경우는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6,000원대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해 드릴 건데 만약에 그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내년에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죠. 올해까지 이제 할 거야.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정해놨다라고 하면 이 원전 해체는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던 이슈 보유하고 있는 이 우진엔텍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화에는 신규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해야겠고요. 여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 수익으로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물론 대형주라고 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군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의 경우 모멘텀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매매를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차라리 우진엔텍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정확하게 59,600원에서 6만 원대 오전 9시 31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LG CNS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4일이었습니다. 12월 4일이었는데 9시 반에 제가 6만 원에 매수해도 됩니다. 6만 원에서 59,600원을 얘기를 했죠. 6만 원이 여기였고요. 59,000원 500원 전후가 여기였죠. 그래서 9시 반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LG CNS 뿐만이 아니라 LG 그룹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런데 여기에서 LG 이노텍은 우리는 그쪽이랑 뭐 아직은 뭐 없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LG CNS가 이 데이터 센터의 독점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LG CNS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LG CNS를 왜 보기 시작을 했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즉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려냈던 게 59,500원 부근이었고요. 출발을 하고 이 부근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왜 멈췄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이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난 금요일도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월요일 정도가 아마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 초반에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당연히 AI 모멘텀 이슈가 있죠. 플러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멘텀이 아니라 사실은 버블이겠죠. 버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실적이 발표가 나온 거죠. 뭐 예상대로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매출이 발생을 할 만한 수주가 있잖아요. 이 수주가 이연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어디로? 4분기로.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4분기의 매출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도 사상 최대의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 2027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원래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죠. 그리고 4분기로 실적이 이연이 됐습니다. 40% 정도 3분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어도비,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브로드컴의 경우는 TPU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클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했죠. AI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됐는데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혹은 나라 어떤 보험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험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던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라클이 문제가 됐던 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두 개가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었고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600억이 넘게끔 600조입니다. 600조가 넘게끔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라고 오라클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예상치보다 안 좋을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동일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빠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향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LG CNS의 경우는 주가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그냥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73,000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조정을 했던 차바이오텍과 함께 LH 만두에 대한 두 종목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 먼저 볼까요? 차바이오텍.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어느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실적은 없어요. 실적은 없는데 모멘텀이 형성될 만한 종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HL만두의 죄송합니다. 차바이오텍의 경우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졌던 거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우상향하고 거래 없는 조정. 이게 우상향을 한다라는 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이 추세에 따라서 눌림목 타이밍을 우리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 만도 수익률이 꽤 많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48.75%를 기록을 했고 이전에도 HL만도 차익 실현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만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로봇, 그 다음에 전기차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플러스 내연기관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 HL 만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주의 경우는 로봇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연기관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을 시키는 건 역시 기관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내년에 2천억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고 3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이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50% 정도 당기순이익이 4분기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분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4분기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1분기의 실적이 2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럼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미 주가의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6만 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진짜 6만 원이라고 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써있죠. HL반도 12월 1일 날 급등 나오네요. 목표가 6만 원으로 상향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주가는 금요일 날 6만 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뭐 적어도 1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3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90% 수익이 났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됐다는 얘기죠. 일부 차익 실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정리가 되면 10% 정도 손실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실적과 주가, 그 다음에 거래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죠? 미래컴퍼니도 잠깐만 볼까요? 뭐 써있으니까 그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단기 급등 나왔죠? 제가 12월 1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날 특히 2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30%대 수익 났어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무료 신청 링크가 있고요. 세 개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시게 되면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어요. 신청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오랜만에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저랑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